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는 원인이 이제 5가지를 봤어요. 자, 매매, 자, 그다음에 상속, 유증, 수용, 자, 그다음에 진정유예 회복죠. 자, 매매, 상속, 유증, 수용, 진정유예 회복 이 5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서 2가지씩 그 특징을 좀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번 주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하지 않은 그 환매하고 신탁 있죠? 환매하고 신탁을 특히 환매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다음 중 환매 등기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그렇게 자, 단일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다른데 이제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끼어들어갈지 모르니까 내용만 한번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환매 등기가 여러분 책에 어디 있냐면 자, 일단 그 중간에 이제 빼고 갔었죠? 그래서 여기 신탁 등기하고 여러분 책에 어디에 거기 160쪽입니다. 자,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몇 페이지? 160페이지에 무슨 등기예요? 환매 등기입니다.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 환매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대항력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계약 맺은 사람은 계약서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상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 효과가 그대로 미쳐요, 효력이. 근데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갑이란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아니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환매 계약을 맺고 을이란 사람이 땅을 팔아버리면 환매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제3자한테 그러니까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자, 대항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는 대항력 때문에 이 환매 등기는 뭐가 같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환매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환매 등기를 자, 이 2가지를 뭐예요?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뭐하고 이거 동시에 신청해요. 당연히 동시에 신청하는데 동시에 신청하는 건 맞는데 뭐예요? 신청서는 하나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내는 건 우리가 신탁 등기고 하나로 내지 않고 자,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해요. 이 별개 신청서. 이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자, 신탁 등기는 자, 동일한 신청서 한 장에다가 신탁하고 이전 등기를 같이 하니까 순위번호가 하나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도 아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별개 신청하니까 다른 순위번호 써야 돼. 다른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다른 순위번호 하나는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그 아래 뭐예요? 부기등기로 해요. 물론 이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르니까 효력은 뭐예요? 주등기 자, 순위 얘기하지만 하여튼 다른 순위번호 자, 별개 다른 순위번호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전 등기 환매 등기 동시 신청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예요? 다음 신청 중 각하 사유가 아닌 거인 거 했을 때 뭐하고 뭐는 이거 환매 등기만 해오면 이건 부기 등기니까 주등기 아래 써야 되니까 이건 등기를 안 받겠다. 이게 각하 사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거 한번 봐주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동시에 동시에 신청하지만 별개의 순위번호이다. 만약에 뭐 그래서 등기부상에 어떻게 만약에 뭐 등기부상에 자,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자, 내 아들을 유학 보내갖고 미국에서 자, 키우고 싶다. 자, 머리가 남다르다. 근데 만약에 얘가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도로 팔아달라는 내가 지금 얼마에 팔을 테니까 5억에 팔 테니까 나한테 뭐예요? 도로 얼마에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5억에 다로 팔아달라. 이게 환매예요. 그럼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뭐예요? 이 환매, 이 환매, 자,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뭐예요? 누구한테 일단은 2번 뭐예요? 소유권이 줬는 게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이 환매 계약서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을한테 보여주고, 나한테 도로 팔아라. 왜? 계약서가 있으니까. 자, 그 효과를 뭐예요? 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때려갖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을 때려갖고 누구한테 만약에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만약에 처분했다면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전혀 갑하고 계약도 맺지 않은 자, 제3자 별개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만 가지고는 이 환매 계약서를 가지고는 이 병한테 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게 대항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어디에다가 이 이전 등기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등기를 해야 된다.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이라든가 약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한테 대항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등기부상에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병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뭐 했다면, 팔았다면 이 갑이란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4번 무슨 등기? 소유권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뭐예요? 갑 앞으로 가져온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도로 팔아달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대항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환매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실자들 하는 거 뭐라고? 상속, 수용, 신탁 등기. 그것만 단독이 이건 항상 공동이에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예요. 왜? 이 환매 등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환매 등기는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자, 신청서가 별개니까 다른 순위번호가 뭐예요? 다른 순위번호가. 하나는 뭐로 하고 이거 주등기로 하고, 하나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하고, 순위번호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가 아니라 다른 순위번호 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등기할 때 뭐예요? 필요적 사항 있죠? 이 필요적 사항은 항상 환매는 재매매하고는 달리 항상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사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뭐예요? 매매대금, 다시 뭐예요? 환매대금,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 있죠? 이 매매비용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다. 필요적 계상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적 계상이 뭔가? 안 쓰면 등기를 안 받는 게 필요적 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환매 기간이니까 무조건 우리 등기법에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거? 임의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160쪽에 환매 특약 등기 자,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자, 이 전체적인 조합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별표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뭐예요? 부분적으로 끼어들어갈 수 있으니까 줄이나 한번 쳐놓자. 줄이나.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그 동그라미 이제 환매 등기 의 나오죠? 환매 등기 의인데 거기 뭐예요? 네 번째 줄에 자, 거기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효력이 있다. 그게 대항력이라 했죠? 대항력 때문에 등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60페이지 그 아래에 그 쌍가리 1번 등기 절차 나오죠? 거기 동시인척이라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을 줄쳐봅니다.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 인정은 매매로 인한 연기와 동시에 해야 하고 근데 신청서는 이전 등기 인정과 별개의 독립단 신청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순위번호가 뭐예요? 순위번호가 다른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니은 동시에 신청함으로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되나 환매 특약 등기는 이전 등기, 주등기 아래 무슨 등기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 이게 부기등기 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그 쌍가루 3번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그래서 자, 그 필요적 사항 있죠? 첫 번째 줄만 쓰세요. 뭐라고? 줄 치세요. 여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뭐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첫 번째 줄만 줄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기간 있죠?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환매권의 이전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의 환매권도 이것도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권을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 아래, 그죠? 요 등기 아래에 뭐라고? 자, 원래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2-1-1번 있죠? 그래서 이때 뭐예요? 환매권의 이전 등기. 자, 부기등기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다. 줄만 치세요.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기의 부기다. 그 환매권의 말소등기가 이제 그게 이제 말소등기할 때가 중요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등기할 때가 중요하니까 거기 환매권의 말소등기는 자, 이렇게 자, 누가 만약에 뭐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이렇게 등기해오죠. 그런 게 필요 없어졌죠.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루 4번에 뭐예요? 환매권 말소 등기 그랬을 때 환매권의 행사에 의한 환매 특약 등기 말소 그랬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세요. 환매권자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환매 등기는 도로 쌓았으니까 필요 없어졌다는 게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그거나 줄쳐놓고 보자. 그거나. 그 다음에 163조 규정된 신탁 등기는 그건 별표합니다. 신탁 등기는 별표 주시고 우리가 뭐예요?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많이 하는 등기가 뭐예요? 이게 신탁 등기예요. 그럼 신탁 등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신탁 등기는 자, 당연히 뭐예요?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쓰는 게 이게 신탁 등기예요. 자, 그래서 조합장 노출하고 이 조합원들이 뭐예요? 아파트 관리처분 들어가서 아파트 철거할 때 딱 만났죠?
이 땅 토지 등기부에다가 조합장 앞으로 뭐예요? 신탁 등기 해놓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지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신탁 등기를 비교해 보면 등기부상에 환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자 어디 등기부상에 1번 누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 조합원들이 자 선출한 누구한테 2번 조합장 앞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이전 등기 원인을 몰해서 이전 등기 합니다. 근데 횡선을 긋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해요? 신탁 등기를 같이 하는데 꼭 뭘 내야 돼 이거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이제 원부라는 걸 제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뭐예요? 요즘 자 이제 법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 이제 그 신탁 등기 아파트 이제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땅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근데 건물을 짓고 싶죠? 그래서 어디에 그 신탁 회사가 뭐예요? 자 수익증권 있죠? 계약을 맺고 수익증권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가서 자 뭐 하나자산 뭐예요? 이거 우리 자산 신탁 있죠? 그런 뭐예요? 우리 금융권에 가서 자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을구의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최우선 변제 그죠? 그다음에 자 예컨대 만약에 자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을구의 저당권보다 뭐예요? 일단 1순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 담보 신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을구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어디 신탁원부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이 수익자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순위를 뭐예요? 1순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순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 일반적인 저당권처럼 자 예컨대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를 뭐 효과를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그런 뭐예요?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 등기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중개를 하려면 자 그런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가 안 되니까 항상 뭐라고 이거 그 수익자에 있죠? 그 은행권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답이 항상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신탁 등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원인이 신탁이죠?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 시읒이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요. 자 이렇게 동시에 신청한다. 근데 환매 등기는 뭐예요? 환매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자 동일 서면에 제출해요. 동일 뭐라고? 동일 신청서에 제출한다. 그래서 동일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그런 얘기. 하나의 순위번호. 자, 하나의 순위번호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순위번호다. 이렇게 나오는 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항상 누구만이 자, 시혜자들 하니까 단독이라 그랬죠? 자, 누구만이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뭐 한다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자, 이 지금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해놓고 관련 등기를 안 하면, 자, 누가 이거,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대의가 뭐예요? 대의, 자, 신청할 수 있다. 대의는 있다. 그 대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수탁자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다수라면, 이렇게 뭐, 수탁자가 뭐라면, 수탁자가 다수일 하게 되면 절대 공의로 하지 않고 뭐로 합의로 한다. 합의로 합의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자 합의로 등기한다. 공의하면 틀리고 단독이다. 대의하면 뭐라고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다. 이걸 좀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도 답으로 좀 받을 사항이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어떤 사유 간에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어요. 우리가 고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보험 같은 거 볼 때 사랑하는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그 착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10억짜리 뭐예요? 부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10억이 이제 뭐예요? 부인한테 갔죠? 자 그러면 아들들이 이건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상속에 의해서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야 된다. 1.5 그냥 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뭐예요? 어디 보험계약서에 누가 당연히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당연히 부인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상속이 아니라 고유재산이에요. 보험에 대한 고유재산이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렇게 그 상속재산하고 구별하려고 고유재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신탁 재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재산? 고유 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이든 간에 이게 뭐예요? 이 신탁 부동산이 을이라고 하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다 등기할 때 3번 뭐라고?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뭐가 됐다고? 고유 재산이 됐다라는 뭐예요? 이런 뜻을 쓰고 그다음에 뭐예요? 횡설을 긋고 자, 당연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으니까 신탁 등기가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2번 무슨 등기를 2번 신탁 등기를 뭐 하자는 얘기니까 말소시키자. 이걸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탁자의 고유 재산, 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란 뜻을 자, 이런 뜻 등기 있죠? 이런 뜻 등기를 뭐로 한다고 이거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주등기, 합유, 데이터, 단독,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게 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기 163페이지에 그 등기 신청 있죠? 등기 신청. 신탁 등기 신청은 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 신청과 동시에 하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누가 줄치세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모여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 3번 단독 신청이죠? 그래요. 쌍가루 3번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랬어요. 단독 신청이다. 자,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대위할 수 있다. 대위 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신탁 원부 내라 그랬죠? 그래. 신탁 원부를 제출합니다. 신탁 원부도 등기부의 넓은 의미의 등기부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뭐예요? 6번 신탁 등기의 특색. 그래서 1번 수탁자가 모일 때 수인이라고 써있죠?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자, 당연히 줄치세요. 무슨 관계라고? 합의관계다. 공유로 나오면 틀린다. 이게 합의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무슨 등기도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당연히 뭐예요? 단독 신청하는 거죠? 단독 신청이다. 아니, 단독 신청.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신탁 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 하는데 여기 관련 이제 어떤 문제가 여기 책에 조금 이제 자, 내용이 없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내용하고 어떤 내용하고 자, 이게 수탁자가 뭐라고 고유재산 뜻 등기는 뭐라고 주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으니까 동시에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니까 자, 거기 여러분 거기 쌍거럽은 등기 실행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줄 치세요.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 순위의 사항 내에 이를 기재하고 횡성고소 이전 등기 하니까 동일 순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가 거기 써놓으세요. 순위 번호가 뭐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를 한다. 이렇게 쓰세요. 뭘 한다고? 하나의 순위 번호를 한다. 이렇게 써두자. 이렇게 하나의 순위 번호를 써두시고 맨 아래쪽에 164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걸 써두세요. 뭐라고? 자,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의 뜻 등기는 뭘 한다고? 주등기한다. 맨 밑에다 이거 하나 써두시고 자,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상속과 유증에 대해서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자, 어디에 여러분 책 거기 구분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구분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 페이지 170페이지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지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려운 게 이제 가등기가 이제 두 번째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자,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구분건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앞에서 배울 때 건물 등기부 공부할 때 자, 구분건물은 뭐예요? 일단 등기부 양식은 일동 건물 이렇게 구분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일동 건물 뭐에다가 전부에 뭘 둔다 그랬어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지만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된다고? 전부라는 단어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자, 네 가지로 봤을 때 일동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자,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각자의 뭐가 있어요? 각각의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뭐라고? 갑구라고 하는 게 있고 각각의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 이렇게 뭐예요? 위아래 상단 나누고 이 각 구분 건물 표제부도 상단 하단 나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를 합니다. 뭘 표시한다고? 일동 건물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는 이 하단부에는 하단부에는 뭘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이렇게 대지권의 뭐라고?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자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한다. 그래서 토지 표시. 자 그다음 각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표제부 있죠?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이쪽에 각 전유 부분 있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뭐예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 하단부 있죠? 이 하단부에 자 무슨 표시를 대지권에 표시 등기한다. 이렇게 대지권 표시 등기한다.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한다. 그 등기 방식. 그다음에 이제 각구 관리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그 대지권이 뭐냐? 이게 대지권이. 그럼 예컨대 만약에 누가 건축업자가 이 건축업자가 뭐예요? 건축업자가 자 뭐예요? 옛날에는 84년도 뭐예요? 자 84년 이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모든 뭐예요? 모든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할 때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고 자 이렇게 단독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있다. 그럼 어디에도 이 토지 등기부에도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으면 어디에도 이 뭐예요? 건물 등기부에도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단독 건물을 살려면 자 땅하고 건물을 살려면 건물 등기부에도 무슨 등기 마치고 아 소유권자가 건물 등기부 소유권자가 갑인가 확인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소유권자가 누구 갑이란 걸 확인하고 응?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했다는 게 이거 이 소유권자가 같은 걸 확인하면 이렇게 이전 등기 을 자 2번 이전 등기 을 자 이렇게 확인했다는 점. 그럼 옛날에는 아파트니 이런 걸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84년도에 만들어진 말이니까 만약에 84년도 이후에 이전에는 이렇게 아파트든 뭐든 딱 이 단독 건물 사는 거하고 똑같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이해해 보게 되면 누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1번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인동 뭐예요? 100번 지구 자, 대구 면적이 얼마? 400제곱미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 갑구의 소유권자가 건축업자가 누구 이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업자였다. 이 분이 뭐예요? 자기 땅에다가 뭘 졌다니 게 빌라를 하나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지게 됐다니. 그 이런 식으로 뭐예요? 빌라 하나 이렇게 지게 됐다니 게요. 그러면 일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4개 있죠? 얘들은 각자 건물이야. 각자 건물. 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구분 건물이란 말이 나왔지. 각자 건물이에요. 그러면 일단 각자 건물이 이제 지고 나서 어디에 자 자기 각자 이제 101호, 101호 자 그다음에 뭐예요? 1025 자 그다음에 뭐예요? 2015 각자 등기부가 있어요. 각자 등기부 2025 자 그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구에다가 뭐예요? 갑구에다가 갑구가 뭐가 있고 을구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죠? 갑구 을구가 있다는 점. 그러면 어디 이 등기부에 갑이라는 사람이 다 무슨 등기했어 이거? 이 보존 등기했죠? 보존 등기 해놓고 나서 누구한테 자 이렇게 뭐예요? A 자 그다음에 B C 뭐예요? D라는 사람한테 뭐 했어요 이거? 자 분양을 했다는 건 이전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각자 등기부 건물 각자 등기 이전 등기했으면 어디에도 토지 등기에도 이제 갑이 뭐예요? 이 사람이 단독 소유가 아니고 네 사람이 소유권자가 됐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자 여기다 2번 갑에 뭐라고?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일부 전등기 누구한테? A한테.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갑의 뭐라고? 지분 일부 이전 등기 B한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C한테. 5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D한테. 이렇게 전등기 했다니.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뭘 사고 싶어요 지금? 자 101호를 뭐예요? 101호를 사고 싶다. 이게 101호를 사고 싶으면 자 소유권자가 누구라 확인하고 D라고. 예. 옛날에 84년 이전에는 이 단독 건물 사는 거하고 똑같았다니까. 그 다음에 어디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이 D라고 이렇게 확인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건물 등기부도 Z라고 이렇게 뭐 하듯이 토지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하듯이 여기 뭐예요? Z라고. 여기도 뭐예요? 이전 등기 Z라고.
자, 뒤에 집은 전부 등기 6번 이렇게 등기했다는 점. 그러면 이건 건물이 이제 4개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찰 수 있지만 아파트가 3,000세대 있죠? 5,000세대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거 찾기가. 그래서 아침 9시 저 문 열면 가서 등기소에서 뭐 아무리 찾아도 이거 못 찾습니다. 자, 못 찾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하더라니까요. 왜? 법무사 맡기면 법무사는 뭐예요? 급행료 같은 거 줘가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좀 보려고 회복하려고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서 열람만 하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 이걸 찾는 게. 그래서 국민이 불편하니까 이런 거 없애자. 이런 거 없애고 자 이렇게 뭐예요? 집합건물세입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자 이 건물등기부가 이런 이 건물등기부 하나만으로 자 무슨 역할도 하자. 토지등기부 역할을 하자.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어디 건물등기부요. 일동 건물 일동 건물. 자 건물등기부 있으면 일단 등기부 안 그렸네. 뭘 안 그렸냐면 일동 건물 안 그렸구나. 일동 건물 표제부를 안 그렸습니다. 뭘 안 그렸다고? 일동 건물 표제부를 안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 이렇게 구분 건물 있을 때 내가 100일을 살고 싶다 하게 되면 일동 건물 표제부에 있죠? 표제부. 이거를 반으로 나눠 갖고 방금 여기 보여준 대로 일동 건물 표제부를 뭐예요? 상단 하단 나눠 갖고 2개를 나눴다. 그러면 이 위에는 일동 건물 표시래요.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이 토지등기부에 있는 이 표제부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올라와 이거 건물등기부로 올라온다. 그러면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이 땅은 지목이 됩니다. 왜? 우리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몇 평 사냐 물으면 땅이 다 내 땅이니까 이 땅 평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아파트나 빌라나 집합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이 건물의 평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이 사람들이 이 땅은 건물이 깔려 있으니까 대지라는 얘기죠.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땅을 건물이 주거 건물이 갖고 있는 이 땅 대지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대지권이에요. 그럼 이 대지권이란 말은 84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 붙이다? 대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된 전체 토지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인동 100번지 대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옮긴다. 그게 바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뭐예요? 각 구분 건물의 이제 표제부 여기는 이 하단부에는 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 전유 부분이 뭐예요? 평수가 있겠죠? 만약에 똑같은 30평대라면 자, 이 전체 면적 400을 자, 100씩 나눠 갖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을 여기다가 뭐예요? 얼마? 400분의 100, 400분의 100, 그 다음에 400분의 뭐예요? 400분의 100, 자, 그 다음에 400분의 뭐라고? 100. 이렇게 뭐예요? 땅 지분을 표시해 놓는 거. 이걸 우리가 대지권 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제 만들어 놓고 모든 처분은 어디에 건물 등기 이전 등기 하면 이 Z라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Z라는 사람은 자, 뭐라고? 자, 2개를 합쳐놨다 그랬죠? 예컨대 101호도 취득한 것이고 이 땅의 면적 얼마? 400분의 100 있죠? 이 건물과 토지의 지분까지 다 취득한 걸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 옛날처럼 이렇게 일반 단독처럼 이전 등기할 필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예요? 자, 2번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대지권 뜻등기라고 한다. 대지권 뜻등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비교해서 쓰는 걸 우리가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다. 이렇게 뜻등기다. 그입니다. 그러면 건물등기부에 이렇게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등기 있죠? 이렇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대지권 등기다라고 얘기해요. 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 한다고? 대지권 등기 한다. 대지권 등기를 한다. 이게 대지권 등기. 근데 어디에 토지 등기부 있죠? 갑구나 을구, 지상권이 대지권 을구에 이렇게 하는 걸 뭐예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고, 이건 뭐라고?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갑구나 을구에, 이거는 어디에다가 갑구나 을구에, 자, 갑구나 을구에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등기다. 갑굴구한다. 대주권 등기는 뭐예요? 표제부한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170페이지에 뭐예요? 구분 건물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데 자 자기 의사예요.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고 일반 단독 건물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졌다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은 앞에서 봤지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 대상이 안 되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만 둔다라고 앞에서 등기부할 때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71페이지 방금 얘기한 대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써 있죠. 자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그랬어요.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그 경로당이라든가 독서를 이용하다 팔아먹고 싶죠? 그러면 172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한번 나왔죠? 시험 문제. 규약으로 공용물을 폐지할 때는 등기권리자인 취득자가 규약을 폐지한 증명한 정보를 첨부해서 그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하고 표제부에 공용분 뜻 등기를 주말하고 갑구에 보존 등기한다. 일단 규약상 공용분 뜻 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 표제부만 뒀으니까 팔아먹으려면 갑구가 있어야 되겠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보존 등기 한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부 그래서 자 구분건물 등기부는 자 일단 거기 일동건물 표제부에 거기 출치세요. 니은번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 그다음에 거기 전유분 표제부 있죠? 전유분 표제부에 자 거기 니은번에 대지권의 표시라 이렇게 써놨죠? 있죠? 그거 출치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어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고. 자, 거기, 자, 동그라미 173쪽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줄 치세요. 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있죠? 해당 구. 거기 갑굴구에 대지권 뜻 등기. 그죠?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래서 대지권 뒤에 뭐가 보이면 뜻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면 갑굴구에 한다. 대지권 뜻 나오면 뭐라고? 갑구에 을구에 하는 것이다. 뜻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다. 갑구에 한다. 자,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그래서 대지사용권은 뭐예요? 자,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고 특히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게 대지권인데 그 외에 거 없어요. 중요한 게 그거 이제. 자, 그 대지권에 대한 기본의 이렇게 나오죠. 기본의. 그래서 거기 대지권이란 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뭐 하지 못하는 거, 분리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하여튼 그건 이제 이해해 두시고 분리처분하지 왜 법에서 약속해놨어요. 이 두 개를 뭐해 팔아도 같이 팔지 뭐 하지 말라고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175페이지에 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이렇게 써있죠?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가 분리처분이 못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나와보자.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뭐라고? 등기 이후에 이 대지권 등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 났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 등기하면 땅까지 이렇게 미치니까 여기 이전 등기하면 여기 이전 등기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여기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뜻 등기해놨으니까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건물 등기부에 자 대지권 등기부에 어디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자 뭐만에 건물만에 있죠? 건물만에 무슨 등기하면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안 되고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된다. 왜? 대지권 등기부에는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이전 등기에도 두 개가 다 자 변동이 생긴 것이고. 자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땅에도 효력이 미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건물만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된다는 죠. 그러면 어디에도 소유권이 대지권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인 자 대지권 이게 뜻 등기 이후에는 뜻기 이후에는 뭐예요? 어디다가 건물 등기부에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안 해도 되는데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안 되고 왜?
할 필요가 없죠. 위에다 하면 다 땅까지 파란 건데. 저당 걷는 게 안 된다는 줄. 가능한 거 뭐냐 하게 되면 이 토지등기부에다가는 뭐예요? 자,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죠? 자, 이 뭐 아파트니 연립주택이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면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여기다가 있죠?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있죠? 이런 등기는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런 등기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자, 어디에 특히, 자, 175페이지에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인 경우 제한 나오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꼭 별표 두시고, 자, 이거라도 꼭 보자는 게 뭐라고? 토지 소유권에 이전 등기 제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구분 건물 등기율에 대지권 등기할 때는 대지권 또 등기가 된 토지 등기구에는 뭐 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안 된다. 물론 뭐예요? 거기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든 가압류가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제한, 대지권 등기란 건물 등기부에는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또한 가등기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 저당권 등기 제한, 대지권 등기에 대한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서 저당권 등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하고 뭐가 안 되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문제 나오는 게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된다.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자니까. 가능한 등기 그 별표해 두시고 5번 분리처분이 가능한 등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기 기억 있죠? 기억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대지권 또 등기된 토지 기록에는 토지만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대지권 또 등기된 토지 등기부에 이전, 자, 니은에 뭐라고? 위의 권리가 소유권 이건 볼 거 없어요. 니은은 신경, 이건 안 나오니까 볼 거 없어요. 자, 어디에? 디귿 줄 치세요.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등기부의 건물만에 대해서 뭐예요? 자, 건물만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안 되니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하다. 이 니에는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된다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대지권이에요. 지상권이, 전세권이, 임차권이 대지권 되니까 이건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하고 자, 기억하고 디귿만 가능한 건 용의물권, 안 되는 건 뭐예요?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해서 이게 원리가 그런 얘기죠. 원리가 일체성의 원리인데 이 두 개를 같이 팔라고 그랬는데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건물만이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자,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했는데 건물만이니까 일부란 얘기죠. 절대 부동산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저당권 안 돼요. 일부에 관한 건 뭐예요? 당연히 용의물권.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건물만에 대해서 뭐라고? 전세권과 뭐가 가능하다는 게 이거. 임차권이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를 들으셔야 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꼭 5번 정도는 꼭 자, 반복적으로 좀 보세요. 그래야지 뭐예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